밝혀라. 재물이 당나트고 도적놈일 뿐이야. 남의 집 탐을 넘었으니 보청에 넘겨 죄를 물으면 그만이 문제이다. 도적이 쥔 장금 손잡이에 궁에서 나보는 오색 수술이 매달려 있다. 이놈이 날 기만하려 드는구나. 목을 베이기 전에 바른 대로 보지 못할까? 끔찍하리요. 도적이 뭘 가리겠소. 돈 될 만한 건 되도 없노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누구냐 넌? 뭐냐? 이놈 시청령 그렇다면 가차없이 참수하고 아무도 못 찾게 땅속 깊이 파묻어주마. 구처를 떠도는 원기나 되거라. 개인적인 처단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모르시는 거요? 내가 그 법을 감찰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니 사유에 따라 초법은 간다하다. 또한 네놈 죄를 물어 네 혈족같이 잠수할 것이니 강구하거나 날 죽이려 하고도 네놈이 살아남길 바라느냐? 이야! 지금 제 혈족까지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 됩니다. 자식들 살리고자 선택한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숨만은 지금 살려달라 했느냐? 돈이 필요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사원 경감과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가 누구지 아는 걸 보니 넌 분명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집에 침입한 것이 틀림없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이놈 목숨은 살려주마. 그 대신 한치의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시킨 짓이냐? 윤자명이라는 자의 3단계 계획에 따라 제1단계는 소인이 맡기로 전월부터 치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비명소리를 잠재우도록 비오는 날을 택했고 실행 후엔 해물을 걷어감으로써 강도 수행으로 위장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대체 어느 선에서 이 큰 그림이 그려졌는지 궁금하였으나 끝내 알지 못했고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오니 부디 진상을 밝힌 공을 인정해 주시어 소인과 일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대감. 하명하시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았네. 알아냈는가? 일단 한양에만 그 일을 한 자들이 저기 50명 된다고. 한양의 10명이라 계획을 세울 게 큰 문제가 없겠군. 자네, 내가 하명하기 전 전기수가 뭐하는 자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 대략 들은 바는 있었지만 실상 만나보니 보통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설화나 고전 소설을 생생하게 읽어준 일이라니요. 분주한 사람들의 길목을 막고 울리고 웃기고 탄식하고 가슴치게 하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실로 태평한 세간만큼이로군. 그런 자들이 생겨나고 성장한 지 수년이 넘었다는데 이제와 세속을 논한다는 게 사업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풍속에 대한 관찰과 사찰은 지평의 직책을 맡은 자네 소관 아니었나? 순고합니다. 우리들이 소수인데다 하찮은 직업이라 판단하여 전혀 탐색의 대상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 방심의 틈새로 목숨줄이 이어지고 끊어진다는 걸 왜 모르는가? 그런데 어인일로 이 일이 역적을 내시는지요? 닥쳐낸 그놈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네. 사관은 수령 대사관 영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명입니까? 몰라붙는가? 사원비의 견제를 무너뜨리려고 소론 놈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거란 말이세. 소론 놈들이 노론 중추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번 이판 대감을 낙마시키던 이번엔 사원부의 심령을 향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판에게 써먹던 수법대로 하찮은 것에서 큰 비밀을 찾아냈어. 최근에 발생한 여러 흉흉한 사건들을 빌미로 사관은 관료들을 부추겨 탄핵 상소를 올리려 했던 것을. 흉흉한 사건이라 하셨습니까? 꾸지람하는 애비를 칼로 찌른 천무할 친부살인 사건이며 병든 어미를 불에 빠뜨려 익사시킨 비정한 딸자식 사건이며 늙은 부모를 산에 버려 굶겨죽인 아들내의 사건같이 천륜을 어긴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가 싶더니 기어코 그놈이 그걸 구실로 삼았다 이 말일세. 그렇다면 그럼 광범위한 폐륜의 문제를 사원부의 소임이라며 탄핵을 추천하기엔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무리입니다.
개인의 품성과 성정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억지 모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야. 무리한 시도도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이면 진실로 변하는 게 정치인이 말일세. 모략을 자기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는가? 지략, 정적을 일거에 제거하는 보이지 않는 보검이지. 하면 상수가 오르기 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네가 심부름을 다녀온 걸세. 사업부의 해결책을 미리 제시하고 박천행의 의도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세상. 그게 전기수였습니까? 순간 떠오른 작상이었지. 최근 전기수라는 신직종이 만들어져 사람들 관심을 끌고 홍도 좋다니 그런 자들을 모아 효행의 미덕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집중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시중에 퍼뜨려 홍보한다면 폐륜을 막고 유교 이념인 인의의 지시를 구현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전기수를 떠올리신 거라면 분명 묘수이십니다. 필히 전학기여서 히트간 사업부 방침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방책이 좋아도 내용이 부실하면 속된 감정이 불단다. 이기가 귀해라. 소설을 내기 전에 효와 관련된 얘기를 찾아 널리 보급하는 게 급선무이네. 그렇지 않아도 소설의 목록에 대해서 물었더니 춘향전, 오유란전, 흥부전, 장어홍련전 등 각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중 효를 강조한 소설로는 심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심청전이라. 전례로 내려오는 설화소설로 심청이란 처녀가 안진뱅이에 불구하기를 죽는 날까지 봉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면 얼추 의도에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군. 전기수들 중 분명 실력이 뛰어난 두루마리가 있을 터. 그 자에 대해 알아보게. 이미 파악했습니다. 신만득이라는 자로 책을 보지 않고도 좌중을 압도할 만큼 이야기를 풀어낸 솜씨가 출중하고 사람들의 넋을 빼놓을 정도로 입담이 좋아서 모두들 그 자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계천 지역을 관할하고 그 자를 기다리는 청중이 능히 천은 된다 했습니다. 그 자를 당장 내 앞에 데려오게. 내용을 시세에 맞게 정리하고 통일시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이 확산케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을 나의 길로 주상 전하를 마련할 터래. 본문을 시행하겠습니다. 내 뜻을 잡은 놈들로만 데려와 준다면 능히 소론 놈들 기세를 꺾고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박천행, 그놈이 용기도 구실을 찾았지만 일이 빗나갔다는 걸 알면 혀를 끌끌 차게 될 것이야. 놈들 기세를 꺾을 일이 아니고 너도는 잡소리 심청전이라. 이리 서리서리 이리 구부러진 길을 따라 바람과 한 몸뚱이가 되어 몸을 키웠다 줄여가며 큰 바위는 훌쩍 넘고 높은 나무는 사뿐 뛰고 깊은 물은 훌쩍 건너고 논밭길은 죽지로 나르니 이게 사람이든가 귀신이든가 큰 산 두어 개를 넘다 보니 길동도 목이 말라 심산유국 경문을 발견하면 그 속에 몸을 던져 거침없이 빨아들였는데 숨가피 목구멍에 물러가는 소리에 계곡에 널린 바위들이 요동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위들이 너른 동굴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수백의 도적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뛰쳐나온 질동을 보곤 예사롭지 않은 눈빛에 덤벼들길 꺼리하며 조심스럽게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이곳을 찾아왔는가? 이곳은 영웅들만 모여 사는 동굴로 아직 두려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즉 만일 우리와 함께 뜻을 펼칠 생각이 있다면 저 바위를 들어보게나. 그 말에 길동이 답하길 나는 한성 홍판서의 천첩소생 길동이라 하는데 세상에 천대를 받지 않으려 사박팔방 정첩시 세상을 다니던 중에 우연히 이곳에 당도하여 여러 호걸들을 만나게 되었소이다. 하고는 쇠아름이나 되는 바위를 돌멩이 들 때 죽혀들어 날려버리니 도적들이 그걸 보고 눈은 휘둥그레 입은 쩍 오금은 쩌릿쩌릿 손은 부들부들 긁은 철로 무릎을 꿇고는 하늘이 도사 천하 장군을 내려주셨다며 무리를 이끌 두령이 되어달라 간곡히 요청하니 길동이 이들을 통해 삐뚤어진 세상 바로잡을 기회라 여기곤 쾌활을 하는 것이었다. 길동이 나간다. 세상 천대 가슴에 묻고 서자서 하늘에 묻고 없는 사람 구제하고 탐하는 사람 어루만지라
자, 아니 저기 저 양반 내 얘기에 빠져선 입을 해 벌리는 품새야 당연하다 쳐도 아이고 그 구럭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와서 아주 지독하게 코를 찌르고 있군요. 아니 숙취나 좀 풀고 나오시지. 내 얘기가 뭘 그리 좋다고 조성안 가지고 나만 졸졸 따라다니시는지 원. 자, 그건 그렇고 이거 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소설 얘기는 잠시 젖혀두고 우리 재미삼아서 맛있는 술 얘기나 잠깐 해볼까나? 쌍으로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많다니 하여간 천하의 몹쓸 놈은 그 술놈이라. 필팅 이 술 마실 땐 술을 좀 알고 처마시면 좋을 듯한데 아이 맛도 모르면서 처마시니 그런 술은 풋술이라 하고 뭔 한이 서렸는지 싸울 듯이 처마시는 술은 주전, 안주 없이 처마시는 술은 깡술, 미친 듯이 처마시는 술은 광음이라고 하지요. 이 술기운이 불그스름하게 얼굴에 올라오는 모습은 우럭우럭하다 하고 술기운의 얼굴빛이 붉으면 불쾌하다. 이 술기운이 몸에 돌아 다 알맞은 상태가 되면 건하다. 술에 취해 눈시울이 개슴츠레해지면 간잔지런하다. 이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해지면 알거드레하다. 또 흐리다 못해 어렴풋하면 알큰하다 또는 알딸딸하다 하는데 대취하여 정신을 못 가면 곤드레 만드레 하다 말하는 것이요. 술잔에 조금 부족하게 채우는 것은 반주, 거의 채우는 것은 구부, 넘치게 따르면 안담이로라 하고 나무로 만든 술잔은 배, 물소불로 만든 건 상, 쇠로 만든 건 작, 쇠불로 만들면 괜이라고 부르지요. 자, 어떻습니까? 이 술 얘기 들으니까 술 생각이 술술 나지요. 예. 술이 술을 부르고 이 술이 술을 마시니 술이요 술이요 술이 마술이라. 하지만 그 아무리 술이 좋고 급하다고 해도 내가 없던 홍길동전 마저 듣고 마시면 더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달려가보자. 아니 그런데 웬일로 신명이 안 나는 것이냐. 아이고 그래 하여간 정기서 오는 노래는 워낙 구성져서 술맛을 쫙쫙 돋운다니까요. 얘기 잘해, 노래 잘해. 그러니 어딜 가든 여자들이 줄줄 따르죠. 야야, 아니, 내 인기가 겨우 노래와 말솜씨 덕이라니 이거 기가 차고 혈이 막히는구나. 내가 다른 건 다 젬병이라고 쳐도 이 잘생긴 외양만으로도 팔도 여자들은 죄 내 소나귀에 틀어지고 산다 이것이다. 아니 왜 안 믿기도 하는 것이냐? 젊었을 때야 그랬을지 몰라도 이젠 세월이 살도 지났잖아. 시간 풍파가 거저진 않겠어. 아, 너 모르지? 하초를 잘 놀리는 덕에 그런지. 오사랄까. 남녀 상렬주사는 원초적 감정이라서 본래 나이 먹은 걸 안 따진 데다가 안수해, 접수하, 해수열로 타고난 기운이 작동하는 것이다 요거사. 방금 뭐라 하셨어요? 요 접시에 안주 담아오라 하셨어요? 아이 무식하기는. 기러기는 바다 찾고 나비는 꽃 찾고 개는 구멍 찾고 뭐 그런 얘기다. 거기는 뭐 이몽룡이가 춘향이 꼬일 때 하던 얘기라 내 얘기는 아니다만. 그 많은 소설에서 못 들어진 말 몇 개만 인용해도 여자들 여러 잡겠어. 아이고 잡고 싶은 건 너다 유고사. 아니
너 오늘따라 네 홍안이 어쩜 이리 귀여우냐? 그 말도 잘하시오. 살림을 차리자 해도 못한다, 안 한다, 겁난다 하시고서는. 아이고, 풀먹는 영수에게 고기는 독이지. 아몸땡이가 짐땡인데 나나도 버거운 놈이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저 혼자 살다가 울적하면 노래하고 기분 좋으면 시짓고 답답하면 유람하고 안 빈 낙도가 나에겐 무릉도원일세. 큰 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마시다가 만남 이별 찾은 중에 남은 것을 헤아리니 달에 비친 내 그림자가 이민양 날 반기네. 멋있다. 좋지? 귀신지요? 이거 흥해겨우 혼자 논일다 선배님 눈총을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그리 자네가 신만덕인가? 이거 눈빛을 보니 절 알고 찾아오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저는 뉘신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으니 당최 송구해서. 자리 좀 비켜주겠나? 얘기할 얘기. 네. 자네가 아까 선한 홍길동전 잘 들었네. 듣던 대로 솜씨가 아주 대단하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네 말. 은밀히 갈 데가 있는데 나와 동행해 줄 수 있겠나? 허락 없이 지금을 깨신 무리한 분에 뭘 믿고 제가 갑니까? 그러니까 흥이 막 그리고 술 맛이 막 오르려던 찰나이니 자리나 비켜주시지요. 자네가 보는 그 단돈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이 준비되어 있지. 길이 좋은 길을 가는 것이니 걱정 마시기. 그럼 맛배기라도 조금 보여주시든지요. 말로만 넘쳐나는 부잣집 천년보다 이 잔돈푼이라도 그 집 맛돈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힘이 많은 자로 놀랄 것 없네. 그건 아까 자네의 그 이야기 값에 불과한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부담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아무리 돈 때문에 하는 일이긴 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곳에 따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 제 재주를 탐하는 자들이 들어있거든요. 돈벌이에 날 이용하려는 저 사당패 발패들 같이. 나를 그 사당패 wal패처럼 봤다니 그 유감이로군. 자네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께서 자네 꼭 데려오라고 하신대. 그 이유는 내 가면서 설명해 줄세. 제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 뭐 하긴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 뭐가 두려워? 자네 그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의심의 눈을 풀고 기꺼운 마음으로 날 따르면 돈도 명예도 얻을 것이다. 흰 소리로 들리다. 아이고 이거 얼굴을 뵈니 전 해질뿐으로 보이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멋진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라 했으니 믿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거 당최 수상한 자들이 많아서만. 내 앞장서지. 넘어간다 넘어간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슬퍼런 사헌부의 대사원나님께서 이 전기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날 모시러 오다니 이게 어디 보통 일이냐? 또 하는 일이 사람 잡는 일인지라 이 집무실에서조차 냉기와 살기가 섬뜩히 느껴지는구만. 오금절이 것이. 네가 신만득이냐? 예, 그렇습니다. 말솜씨가 조선에서 제일 간다지. 가진 지식은 없지만 세상 사는 일치 정도는 조금 깨닫고 살다 보니 그런 쪽에서 재주가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지요.
말이 잘 나오는 특이 체질인지라. 여기 오면서 널 만나고자 하는 대략의 취지는 들었을 것이다. 그러했느냐? 예, 말을 어렵게 되두르는 바람에 다소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만 정리한 즉슨 최근 천린이 무너지는 사건이 많아 민심이 흉흉해졌으니 효행을 얘기거리로 삼은 소설을 보급시켜 백성을 선도할 필요가 생겼다. 예, 뭐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그런 취지에 공감할 수 있겠느냐? 조선 백성으로 태어나 그런 대의에 동의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정치한 분들의 소임이 아니지요. 신료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면 그런 자들을 찾아내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도 적지가히 할 일이 아니겠느냐? 허면 그런 막중한 인물을 이 미천한 제게 부여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선 제1의 정기수라 했으니 그 능력을 써서 시대적 사명을 같이 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글자를 깨치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지만 듣는 귀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니 너의 할 일이 왜 막중하지 않겠느냐? 대가는 충분히 지불할 생각이다. 아, 예. 공으로 하는 일이 아닌다면 뭐든 못할 게 없지요. 남을 해하는 일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늘 하는 일이고 제 능력으로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면 피할 이유는 없을 듯 싶습니다요. 아니요. 좋다. 너 지금부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제거하신 내용으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라 명하신 일이다. 아니, 어째서 나란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셔야 하는 것인지요. 널리 알리고 버티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해몽의 목적이 드러난 이야기에 넌 공감할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나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소설의 순수는 사라지고 그 역한 거부감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옳거니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하여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넌 사업부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함부로 외출하는 것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아이고, 일을 어쩝니까요? 이 나살이 되도록 그런 속박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 놈인지라 그리 지내라 하시는 게 눈앞이 캄캄 머릿속이 다행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까도 얘기값을 받았었는데 이리 큰 돈은 잡수금이다. 일을 마치고 나면 10배가 더 지급될 것이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10배. 아이고, 하명하신 일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네가 설한 소설 중에 심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들었다. 맞느냐? 있지. 어떤 것이냐? 예, 고려조부터 구전되어 온 얘기를 하는데 이 작자는 미상인 채로 꾸준히 변형돼가면서 여태껏 살아남은 유일한 효행 소설입니다. 다른 소설과는 달리 아직도 변형과 첨삭이 끝나지 않아 이 중구난방인데다가 천기수에 따라 그 내용도 들쭉날쭉인지라 아직 이 얘기에 틀을 못 잡고 손때를 많이 타고 있는 불우한 소설이죠. 대략의 줄거리를 말해보거라. 예. 옛날 황주 도하동의 심학규라는 부지런히 심한이가 살고 있었는데 평생을 호래비로 넣다 화전일부고 사는 연마을 꽉시고 있지만 눈이 맞아선 늦지막히 심청이라는 딸자식을 얻었으나 이 생김새도 홍색하고 근천스러워 크게 귀여움을 주진 못해서도 박색에서 효심난다고 부모를 귀히 섬기며 말따르기를 하늘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 기르기가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학교가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매던 중 호랑이에게 쫓겨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는 통에 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으니 평생을 안전뱅이로 사는 장애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게다가 곽시부인이 화전밭을 일구다가 몸에 불이 붙어 다 죽는 참변까지 겪게 되므로 졸지의 청이는 불구아비에다 엄이 맞아 잃는 딱한 신수가 되고 맙니다. 그 후로 심학교는 불편한 몸으로 동량을 빌어 근근히 딸과 함께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심청이 10여세가 되자 아비를 방에 앉히고는 상대와 남의 집 살이로 가게를 꾸리며 지극정성으로 불구아비를 봉양합니다. 하루는 심청이 남의 집 음식 설비하러 나간 것을 학교가 고사태 나가 딸 오기만을 꼬박꼬박 기다리던 중 지나던 의원이 학교에 다리 아픈 저지를 듣고는 행운일세. 행운이야. 그 안전뱅이만 특별히 낫게 하는 명의가 한양에 있는데 그분의 침술만 받으면 반년도 안 돼 걷다가 1년에 이르면
뛰어다니는 기적을 경험하지. 침소리 신통방통하던 소문이 자자해서 뭐 지금 접수해도 좋기 1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그분이 요행스럽게도 내 당숙이라 이 말일세. 그 당숙님께서 원치 않으시어 관절을 직접 부탁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왔네만 내 자네가 워낙 최근에 선심을 쓰는 것이니 치료비 쪽으로 쌀 100석만 준비하면 특별히 주선해 중세.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다리를 고쳐주겠단 말이 이 귀가 뜨인 학교는 덜컥 그러겠느라 약속을 했으나 비난하는 살림에 그 쌀을 마련할 길이 없자 끙끙 앓기만 했었지. 나중에 심청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쌀 100석이 무에 아까울 것이냐며 초속으로 부처님 전 빌고 빌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방을 다니며 쌀 빌릴 곳을 수소만 하던 차에 심청의 처지를 들은 해주 땅 만석지기 홍노인이 심청을 불러 넌저시 말하기를 별땅이 피었네. 자네가 별땅 주인으로 들어온다면 내 기꺼이 100석을 내지. 그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나이만 처먹은 안방 귀신이 하나 있는데 내가 더는 꼴도 보고 싶지가 않거든. 에이, 그래, 그 효녀라 했으니 어찌하는 게 아비 소원을 이루는 길인지 말 안 해도 잘 알 거야. 생각해보고 답 좀 해라.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었으나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그 청에 응하게 되고 학교는 딸을 늙은이에게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에 땀을 흘치며 울게 됩니다. 헌데 보니까 심청이 가마에 실려 꾸역꾸역 홍노인 집으로 넘어가는 도중 산중에서 화덕대 습격을 받아 그만 두목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심청의 효행을 자세히 알고 있던 한 도적의 도움으로 야반 도주를 시도한다. 이를 한 도적들이 청이를 쫓으며 활을 쏴대니 그 양이 마치 장마철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결국 어깨에 화살을 맞고 산 아래로 낙상한 청이 앞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북촌에 기와진 만한 백학 한 마리가 나타나 채통에 오르라고 울어댑니다. 심청이 학등에 올라 하늘로 오르니 이 뒤쫓던 도적들은 닥쳤던 개꿀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밤새 날아 백학이 내려준 곳이 매화가 만발하고 과실이 풍성이 열린 화평한 마을 학에서 내리자 어깨는 씻은 듯이 나고 얼굴에 보살 같은 후광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나자 그곳 목사가 귀인이라 여겨 혼인을 청하였던 바 청이는 하루아침에 사다구가의 안방마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 돌팔이 친쟁이에게 돈을 다 날리고 주정뱅이가 된 학교를 수소문 끝에 찾게 되면서 두 사람은 눈물의 부녀 성공을 하지요. 목사 장인이 된 학교는 그때부터 관에 소속된 명의에 의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 다리를 고침으로 청이의 효심이 아비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말과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한 것이냐? 다 한 것입니다. 이야기 거리가 허술하고 진행이 단조로운데 논리마저 무너져 요령부득이구나. 심층의 고행이 소소하여 시시하게 느껴지는 데다 위기 탈출 방법이 느닷없고 진부에 전혀 흥미롭지가 않다. 결국 효행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심청이를 늙은에게 팔아넘긴 매비에게 가해준 고통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효를 강조한 부분을 생각하여 그런 감이 없지 않나? 아비를 봉양하는 구절들을 뜯어보면 한자 한자 절절합니다. 게다가 천민들의 삶이지라 비장함이요 무전투성의 사건의 비극적 요소마저 부족해 이에게 장엄함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심청자는 방금 지적한 모든 것을 보완해야 할 터인데 할 수 있겠느냐? 어째 뭘 하라시는 건지. 언어는 유리하고 사건은 진지하며 인물의 성격은 영웅적, 구성은 논리적이 않다.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주인공이 겪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듣는 이들에게 공포와 영리를 불러일으켜 감정의 정화를 불러일으키는 비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가 정통성을 담보하고 생명력을 얻으며 실천의 본보기로 남게 될 것이다. 나 대산영경 저는 쓰는 게 전문이 아니라 읽어주는 게 전문인 사람으로. 너는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즉흥적 감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특출하다하였다. 이제와 아니라고 하겠느냐? 아니 그렇다 해도 이 창작을 근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위인이 아닌지는. 일단 화적대 출연 일자를 삭제토록 하거라. 그리고 신청이를 늙은이에게 팔아넘긴 애비에게 가해진 실체적 고통이 없다. 그저 따리는 슬픔에 땅을 치며 주정뱅이가 되는 것으로는 사필 규정의 논리가 무색하다 할 것이다. 아이고 실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어렵고도 고단한 난제로 인해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습니다. 이것은 주상전하 앞에서 네 입으로 실제로 구현된 내용이란 말이다. 예? 제 입으로 주상전하 앞에서 구현한단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전하께서는 기꺼이 들으시겠다는 유언을 하셨다. 전하께서는 이따 29의 날 원양 행차를 하실 것인데 저녁 만차로 자리가 신청자 발표의 장이 될 것이다. 20날 남짓 남았느니라. 전하께서는 옹령이 하늘에 다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품격 있는 어휘로 전하의 옹령을 품격 없는 어휘로 전하의 옹령을 어지럽혀서 나이 될 것이야. 격을 갖추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 전하의 용안을 뵙고 소설을 읽어드린다는 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당신 말을. 네가 조선 제일의 전기수라 하여 너한테 천재 이루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 나이 될 것이야. 이게 민혁 하나만 결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결의해야지. 인물이 미천하면 얘기도 천박해지는 법. 심학교의 학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그의 저도 응당한 수준으로 격상하여 소설하거나 닷새의 말미를 주겠다. 얘기 둘이 새로 짜긴 시리 촉박 하나 성실껏 준비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야 당신. 언어는 유려하게, 사건은 진지하게, 인물 성격은 영웅적, 구성은 논리적. 야, 그게 말이 쉽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냐 말이야. 내가 괜한 약속을 한 건가? 아니야, 임금님 앞이잖아. 일단 해보는 거야. 그러자면 주인공들 인물 설정이 분명해야 해. 파란만장한 사건을 만들어갈 사람들인데 성격 구축 없이 얘기만 얼기설기 엮었다간 이 어설픈 이야기 조합이 될 게 뻔하지. 인물 구축의 요소로 이게 뭐가 있지? 야, 이게 뭔가 떠오를 듯, 뭔가 잡힐 듯 가물가물. 이게 뭔가 떠오를 듯 스멀스멀. 제 이름은 신청, 당년 18세, 키 5천, 6촌, 체중 13만. 일단 굉장히 예쁘다는 설정을 기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색에서 효심이 나온다니요. 그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려주세요. 그러면서도 똑똑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제목이 제 이름을 딴 시청자인데 외형과 내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소화, 얘기 등을 읽게 하셨는데 머리가 총명하여 하나를 알면 열을 끼치는 능력자일 뿐 아니라 문장에 능하고 시문에도 눈에 띄는 천재적인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이상형의 여자를 청춘들 심중에 오롯이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듯 부족함은 없어야 할 거예요. 우아하고 선량하고 지혜롭고 문장 높고 효심 깊고 음식 솜씨까지 으뜸인 여자. 결국 심청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품성을 전부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은 심학규. 나이는 한 65세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보다 젊게 되면은 아무리 안진뱅이라고 할지라도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비난의 단초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 65세 정도의 고령은 돼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역시 양반 가문의 문벌 높은 집안으로 설정해야 우리 심청전의 격이 높아지리라 봐요. 의당 내 직업은 그 천한 시인만이는 아니야 될 테고, 그리고 내요 신체적 결합 멸시 글 공부를 고집하다 생겨난 필연적 상황으로 그려준다면 더욱더 그럴듯해질 거야. 그렇다고 날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그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청이할 바가 별로 없어지거든. 몸이 붉으니까 마음까지 붉구가 돼서 툭하면 사고나 저지르고 모든 걸 딴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그려야 우리 청이 활약이 기대되지 않겠어요? 뭐야, 가만있어. 난 참 안진뱅이지. 좋아. 두 인물은 지금처럼 설정하는 거야. 아내인 곽시부인 역시 이 얘기를 통달하여 무슨 일인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자로 만들면 격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부의 금슬과 합이 그렇게 해서 완성. 또 하나! 청일 낳고 5년은 너무 긴 듯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 생각은 말이야, 곽씨 부인을 청일 낳고 한 서너 달 만에 병들어 죽게 하면은 이 헤어지는 모녀의 정환도 살리면서 내가 이 동네 부인들한테 젖동량 하는 장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젖동량? 옳거니. 야, 그런 게 있었군. 야, 이거 젖동량으로 이야기를 바꾸니까 갑자기 가슴이 쩌릿해지면서 비극성이 후끈 고조되는데? 그리고 말이야, 그 산적 때 나오는 장면을 삭제됐으니까 청이가 그 늙은 지주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대목을 난 좀 바꿨으면 좋겠어. 청이의 저 고결함이 그냥 완전히 훼손된단 말이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많은 쌀을 주고 저의 희생을 담보하는 조건이 되려면요? 황해도라면 이 서해면에 있고 어부가 많고 배도 많고. 가만, 그쪽 지역이면 이 무당각시 관습이 있는 곳 아닌가? 잠깐. 야, 이거 무당각시 얘기가 끼어들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이거 머리가 복잡해졌어. 일단 뭐 해봐. 그러니까 심청이 해신제의 제주가 될 생각시가 된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심청나이 18이 되자 얼굴은 곡색이요 재주는 비범한 데다 문필 또한 유려하여 여자 중에 군자요 새 중에 봉황이요 꽃 중에 모랄이었다는 것이다. 하루는 남의 집 음식 설비하러 간 심청을 마중하러 대문 밖을 서성이던 심학교를 지나던 의원이 유심히 바라보다 측은하여 이르기를. 됐다. 어휘의 품격을 알아보고자 했으니 사설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유는 내용만 집약하여 대략 설하거라. 예. 저번에 들려드린 대로 이 지나던 의원이 당일 고쳐보겠느냐고 제안을 하자 덜컥 그러겠노라 약속을 하고 어쩌질 못해 끙끙하던 심학교 대목은 원작과 같습니다. 하나 해결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 만석지기 홍루인에게 팔려가는 대신 황주의 풍어를 기원하는 해신제 제주가 될 생각시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쌀 100석을 받고 해신제를 올려준 무당이 되기로 말입니다. 제주가 되면 평생 무당으로 살아야 하는 무당각시 옛 관습을 소설에 적용했었죠. 그렇게 서해 선상에서 제를 치르던 중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심청이 추락해 바닷속으로 한없이 내려앉을 적에 이를 내려보고 있던 옥황상제께서 용왕에게 전가를 띄워 즉시 심청을 교자에 태워 지상으로 올려보내라고 명을 하지. 이튿날 용궁 교자의 연꽃에 올라 바다에 다시 떠오른 심청을 본 사람들은 이를 경이롭게 여기니 소문을